오늘 영상에서는 실제로 평범한 회사원이 유튜브를 시작하면 얼마나 벌 수 있는지, 그리고 왜 90%의 유튜버들이 결국 포기하게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영상과 마지막 영상을 올린 날짜를 기준으로 첫 번째 채널 366일, 지금 보고 계신 채널 407일, 총 773일 동안 유튜브를 하면서 실제로 얼마를 벌었는지, 왜 접었던 유튜브를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었는지, 마지막으로 유튜브에서 정한 수익 창출 기준을 채우지 않고 수익을 만든 방법까지 이 영상에서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해 볼게요. 우선 바로 제 첫 번째 채널의 수익부터 말씀드릴게요. 이 채널에는 비공개한 영상을 포함하면 미드폼 영상 21개, 그리고 쇼츠 15개로 총 36개의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채널을 접은 지 오래돼서 구독자가 줄어들긴 했지만 운영을 할 때는 2,000명이 조금 넘었습니다. 총 조회수는 13만 3천 회, 그리고 수익은 12.85달러, 현재 환율로 계산하면 18,000원이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조회수 1회당 1원으로 계산해도 13만 원은 넘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적지?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수익 창출 기준인 구독자 1000명과 시청시간 4000시간을 넘기기 전에 조회수는 수익에 반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적은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채널의 수익을 보여드릴게요. 이 채널에는 미드폼 영상 16개, 쇼츠 18개로 총 34개의 영상을 업로드했습니다. 이 채널에서 조회수가 가장 높은 영상은 20만 회가 조금 넘게 나왔어요. 그리고 이 영상 한 개에서 나온 수익은 15만 원으로 조회수 1회당 약 0.7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이 영상도 구독자 1000명 전에 올린 영상이라 생각보다 수익이 많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럼 이 채널의 총 조회수 수익도 바로 말씀드릴게요. 현재까지 총 조회수는 32만 회, 그리고 예상 수익은 18만 7,308원입니다. 조회수 1회당 0.6원 정도를 벌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유튜브에서 쇼츠를 더 밀어준다던데, 조회수 더 잘 나온다던데, 이런 얘기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AI로 쇼츠를 만들어서 매달 수백만 원을 번다, 이런 영상도 많고요. 근데 쇼츠는 일반 영상보다 수익을 만드는 게 훨씬 더 어렵습니다. 부업 관련 유튜버인 엔잡 연구소님도 매달 200에서 300만 원 가까이 꾸준히 나오던 쇼츠 채널이 알고리즘이 바뀌면서 월 수익이 8,000원으로 내려갔다고 수익을 인증하시기도 했습니다. 조회수 수익은 국가나 주제, 시청 시간 등등 여러 요소에 따라서 계속해서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히 계산할 수는 없지만, 쇼츠는 미드폼 영상 대비 10분의 1에서 50분의 1까지 조회수 수익 단가가 훨씬 더 적습니다. 제 채널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구독자 5,000명이 돼도 조회수 수익만으로 의미 있는 수입을 만들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2년 동안 겨우 20만 원밖에 못 벌었는데 왜 계속해서 유튜브를 하고 있을까요? 1년간 첫 번째 채널 운영하면서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강의도 듣고 수십만 원짜리 전자책도 사고, 심지어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받아쓰기 하면서 하나하나 분석을 하기도 했어요. 제가 돈이 안 되는 유튜브를 계속해서 놓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는 시간과 분리된 소득을 만드는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성공한 사업가들 명언이나 자기계발서를 보면 항상 강조하는 말이 있어요. 잘 때도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을 만들어라. 잘 때 소득을 만들지 못하면 가난해진다. 뭐 이런 말들 있잖아요. 근데 저는 액수가 아무리 적더라도 계속해서 내 시간과 분리된 소득을 벌어보는 경험을 하면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한 생각이나 사고방식이 더 넓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헬스장에서 러닝머신을 하는데 처음으로 제가 만든 상품이 팔려서 입금 알람이 울릴 때는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일을 하고 있지 않은데 돈이 들어오니까 이게 책에서 말하는 돈 버는 시스템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누군가는 매일 이런 방법으로 돈을 벌고 있겠지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유튜브가 24시간 동안 제가 만든 상품을 계속해서 홍보하고 사람들을 설득하고 있었던 거죠. 당연히 영상을 올리고 상품을 올려놓는다고 해서 바로 잘 팔리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평생 시간과 돈을 바꿔가면서 월급만 받다가 단돈 10,000원이라도 제가 만든 컨텐츠와 상품으로 돈을 벌어보니까 확실히 사고방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드실 수도 있어요. 아니, 유튜브 말고 인스타나 틱톡 같은 다른 SNS들도 다 24시간 돌아가는데 왜 너는 계속 유튜브만 하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유튜브가 가장 신뢰도가 높다고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저는 TV 광고나 인스타그램 광고를 보고 물건을 사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는데, 얼마 전에 20만 원짜리 러닝화는 유튜브에서 검색하고 전에 한 번도 본 적 없는 운동 유튜버가 추천하는 제품을 샀습니다. 물론 영상을 한 개만 본 건 아니지만 확실히 다른 플랫폼에 비해서 훨씬 더 신뢰가 가더라고요. 인스타나 틱톡, 블로그 같은 다른 SNS들은 유튜브에 비해서 규칙이 많습니다. 1분 이내로 영상을 만들어야 되거나 세로로 찍어야 되고, 블로그는 글과 이미지만 활용해야 돼요. 근데 유튜브는 1분짜리 영상부터 2시간이 넘어가는 영상을 찍을 수도 있고, 가로 세로 상관없이 내가 제일 편한 방식으로 영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설명란이나 커뮤니티를 이용하면 글이나 이미지를 활용할 수도 있고요. 1분 안에 설득하는 것보다는 2-30분 동안 설득하는 게 당연히 성공 확률이 높을 겁니다. 심리학에서도 단순 노출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그냥 더 많이 보고 오래 볼수록 호감도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뢰도와 호감도를 높이기에는 유튜브가 가장 유리하다는 거죠. 당연히 1분짜리 릴스로 엄청난 매출을 만들고 수십만 명의 팬을 만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사람을 설득하고 팬을 만들려면 더 많은 전략, 편집 효과, 그리고 그 사람의 매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처럼 평범한 사람은 오히려 유튜브가 신뢰를 쌓는 데는 가장 쉬운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그래도 1분짜리 영상 만드는 거랑 10분짜리 만드는 건 난이도가 너무 다른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유튜브를 시작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웠어요. 영상 편집도 할 줄
줄 모르고 썸네일도 만들 줄 몰랐거든요. 근데 어차피 처음 해보는 건 다 어렵습니다. 인스타를 해도 어렵고 틱톡을 해도 어렵고 블로그를 해도 똑같아요. 처음에는 반응도 없고 돈도 안 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유튜브는 다른 플랫폼에 비해서 훨씬 형식이 자유롭기 때문에 내가 제일 편한 방식으로 할 수 있어요. 하고 싶은 말도 할 수 있고 내가 찍고 싶은 걸 찍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나마 좋아하는 걸 하니까 반응이 없는 기간을 조금은 즐길 수 있더라고요. 실제로 행동경제학자들이 어떤 실험에서 한 그룹에는 퍼즐을 풀면 돈을 준다고 했고 다른 그룹은 아무 보상 없이 재미로 퍼즐을 맞춰보라고 했어요. 근데 오히려 아무 보상이 없던 그룹이 쉬는 시간에도 자발적으로 퍼즐을 계속 맞췄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실험에서도 내재적 동기가 있을 때 지속성이 3배 이상 강해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보상이 올 때까지 버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주제를 선택하고 영상을 만들어도 보상이 없으면 결국에는 지칠 수밖에 없어요. 저도 첫 번째 채널은 제일 관심이 많았던 자기계발 독서로 채널을 시작했는데 아무 보상이 없고 돈도 안 되니까 결국에는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자, 지금부터 집중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두 번째 채널에서 좋아하는 주제로 영상을 만들면서도 구독자 1000명 전에 수익을 만들 수 있었던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 방식의 핵심은 굳이 유튜브가 정해준 조건을 맞추지 않아도 스스로 수익을 만드는 채널을 운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해봤기 때문에 내가 의미를 느끼는 채널을 꾸준히 운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뭐가 돈이 되는지를 찾아야 됩니다. 되게 당연한 말 같지만 첫 번째 채널을 시작할 때는 이런 걸 전혀 몰랐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유튜브를 시작하실 때도 내가 뭘 좋아하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만 그 주제가 돈이 되는지 나중에 이 채널로 어떻게 수익을 만들 건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하고 시작하는 분들은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단계를 거치지 않으면 저처럼 1년 후에 채널을 접게 될 수도 있습니다. 채널을 이미 운영하고 계신 분들도 지금 말씀드릴 방법으로 채널의 방향성과 컨텐츠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저는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딱 두 단계로 나눠서 채널을 기획했어요. 1단계는 나에 대해서 파악하기, 그리고 2단계는 수익성 파악이에요. 1단계에서는 내가 진짜 좋아하고 잘하는 게 뭔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릴 5가지 질문만 진지하게 작성해 보셔도 전에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주제가 나올 겁니다. 첫 번째는 퇴근 후에 주말에 가장 많은 시간을 쓰는 일이 뭔지, 두 번째는 내가 해결해 본 문제가 있는지, 세 번째는 주변에서 나한테 자주 하는 질문이 있는지, 네 번째는 내가 돈을 내고 배워본 게 있는지, 다섯 번째는 내 유튜브 홈화면에 어떤 주제의 영상이 가장 많이 뜨는지를 적어보는 겁니다. 이 5가지만 깊이 고민하고 적어봐도 사실 나에 대한 파악이 꽤 정확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1단계에서 적었던 것들도 보여드릴게요. 2단계는 앞에서 찾은 주제들 중에서 어떤 주제로 시작해야 내가 실제로 돈을 벌 수 있는지 수익성을 확인하는 단계예요. 1단계에서 나온 주제들을 요약해보니까 뭐 축구, 다이어트, 부업, 유튜브 이렇게 크게 4가지로 나눠지더라고요. 이제 이 주제들로 어떻게 수익화를 할 수 있는지 실제로 검색을 해보면서 찾아보는 거예요. 축구는 실제로 배워본 적도 없고 그냥 취미 수준이기 때문에 바로 패스를 했습니다. 다이어트는 검색해보니까 전문 트레이너 분들이 PT를 해주는 구조가 가장 많았어요. 근데 저는 정식으로 운동을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도 패스했습니다. 그리고 부업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개를 배워보긴 했지만 실제로 성과를 내진 못했기 때문에 이 주제로 영상을 만들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하나 남은 유튜브에 대해서 시장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유튜브를 주제로 어떤 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클래스 101이나 크몽, 타린 같은 플랫폼에 유튜브를 검색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전자책, 강의, 컨설팅, 원데이 클래스 같이 상품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수강생 후기나 커리큘럼을 보니까 구독자 1000명을 목표로 하는 분들이 가장 많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유튜브를 주제로 채널을 시작하면 다양한 방식으로 상품을 만들고 판매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처음 찾았던 방식으로 제 채널에서도 수익을 만들고 있더라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 채널에서 어떤 말을 하고 싶은지, 뭘 좋아하는지 나에 대해서 깊게 고민하는 시간을 꼭 거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첫 번째 채널에서 이 과정을 건너뛰고 조회수 수익만 보고 유튜브를 시작하다 보니까 1년을 넘게 날리고 돈은 18,000원밖에 못 벌었어요. 실제로는 100달러를 못 넘겨서 그 18,000원도 받지 못하고 날아갔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저처럼 잘못된 방향으로 유튜브를 운영하셔서 시간 낭비, 돈 낭비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회수도 구독자도 다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내가 하고 싶은 말, 내 가치관, 내 경험, 내가 유튜브를 하는 이유가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고정 댓글에 오늘 말씀드린 내용 이외에 제가 두 번째 채널을 시작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제가 이 채널을 운영하는 목적은 가장 현실적으로 유튜브로 실제 변화를 만들어내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싶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 채널에 적용해보고 실제로 효과가 있었던 방법들만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배우는 것들, 몰라서 했던 실수들을 이 채널에서 계속해서 공유드릴게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